나의 때가 지나갔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볼까요? 한동훈 보름간 전국 10곳에서 인기몰이 당 지지율은 정체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서울시당 이 신년 인사회를 마지막으로 이제 전국을 한 바퀴 쭉 돌았습니다. 10곳을 갔다라고 하는데 어디 갔는지 저희가 일단 목소리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고 오시죠. 이곳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입니다. 제 인생에서는 이 진천에서 보낸 시간이 사실 화양연화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늘어진 재판 기간 동안에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할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전국을 돌면서 했었던 발언 하나하나가 뭔가 좀 정책적인 얘기를 내놓기도 했고요. 본인의 개인적인 얘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이슈가 됐죠. 네, 이걸 좀 같이 볼까요? 지난 2일 대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새해 저 대전에서 시작해서 대전, 대구, 광주 갔다 청주, 수원, 원주 찍고 다시 창원, 부산 찍고 올라와서 인천, 어제 서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여기 볼까요? 아까 나온 얘기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대전에서는 뭐 격차 해소를 하겠다. 대구 정치적 출생지다. 광주 5.18 정신 헌법 수록하겠다. 청주 여기가 내 진천에 있었던 게 화양연화였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제2부속실 얘기. 국힘이 강원도의 힘이다. 금고형 이상 세비 받나. 그리고 부산에 가서는 1박 2일을 있었죠. 이례적으로. 의료체계 구멍에 국민이 분노한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250명 의원 감축. 그리고 어제는 김경률 위원이 이제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 나간다라는 얘기까지도 한마디가 다 기사화가 될 만큼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주목을 받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전국을 돈 거죠.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쭉 한 바퀴 돌았는데 그럼 당 지지율이 올랐느냐? 지지율 같이 볼까요? 네. 한 달 전과 그러니까 돌기 전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대략 한 달 전과 여론을 좀 비교해 보니까 정권 견제, 총선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 정권 견제냐 정부 지원이냐 이게 가장 화두죠. 정권 견제가 51%에서 51% 똑같습니다. 정부 지원 35%에서 35% 똑같습니다. 한동훈 선호도, 네. 한동훈 위원장 개인 선호 16에서 22로 훌쩍 뛰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걸 보면 김철현 위원님, 네. 개인 지지율만 올라간 것 같아요. 뭔가 확산 효과는 없었던 거 아니냐.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뭐 팔도 전국을 다녔지만 사실 네. 당원 중심의 행사였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 이제 정치 입문하다 보니 어떤 당원들과의 어떤 친화적인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탈당을 하고 신당을 차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일단 집중하는 1단계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지금 보면은 결국은 뭐 정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나 어떤 당의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민생 체감형, 국민 체감형의 어떤 정책이나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때 보면 결국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큰 격차로 패배한 이유 중에는 바닥 민심은 결국은 고물가, 그다음 고금리에 따라 어떤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결국 모든 것들이 경제를 어떻게 살려내느냐, 경제 회복하는 데 방점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 굉장히 정치 개혁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방점을도 굉장히 뭐 이렇게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보다는 좀 더 이제 이 국민 체감력, 국민들이 조금 이해하고 국민들의 설득력이 있는 그런 화제로 옮겨가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처음에 데뷔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9회말 투아웃에 들어선 타자인데 그 타자로서 지금 뭔가를 좀 보여줄 때가 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전국을 돌았지만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을 만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확장 가능성을 논하기는 좀 이른감이 있다. 그리고 다만 내놓는 메시지가 어떤 정치 개혁적인 부분이 많은데 민생 경제적인 부분, 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내놓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점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개인 지지율만 올라가지 않았겠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인 건지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친윤도 용산 출신도 SNS 한동훈 마케팅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위원장이랑 같이 셀카 찍은 거를 홍보의 어떤 수단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죠. 지지율 정체 윤과는 거리두기. 네. 지금 이걸 보면 하원기 대변인님. 네. 지금 용산 출신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 마케팅을 한다라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랑 같이 찍은 사진들을 지금 올렸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경선을 염두에 둔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정치인 입장에서 저런 게 본선에선 도움 안 될 거라는 걸 알 거거든요, 사실은. 아까 강서 보궐선거 잠깐 인용해 주셔서 저도 말씀드리면 강서구 보궐선거 당시에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랑 당대당으로 놓고 보면 여론조사상 비등비등했거나 아니면 심지어 민주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막상 선거 열어보니까 민주당이 압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국민들 입장에서 민주당도 대안이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기 위한 회초리로 그냥 쓴 거거든요. 그 당시 대통령 국정 운영 부정평가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총선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뭘 질문하고 있냐면 그래서 지금 집권 여당은 국민 편이냐 대통령 편이냐 이걸 질문하고 있어요. 가령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것들을 통해서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한 번도 나는 국민 쪽에 서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우회하면서 뭐 다른 어떤 변죽들을 올리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동훈 위원장 사진 같이 걸고 있다고 해서 크게 마케팅 효과가 없을 거고요. 아마 경선 지나고 나면은 또 저 프로필 사진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경선이 우선이기 때문에 경선을 앞두고는 당대표격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진을 먼저 거는 거 아니겠느냐 하지만 또 지나면 또 바뀔 거다 프로필 사진은 이런 말씀을 또 같이 주셨어요.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나의 때가 지나갔다. 네, 저희 키워드기도 했죠. 나의 때가 지나갔다. 신평 변호사의 시에 윤 새벽 2시 좋아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신평 변호사가 시를 올렸습니다. 자신의 SNS에 시를 하나 올렸어요. 어떤 시인지 좀 같이 볼까요? 네, 슬픔의 의미라는 겁니다. 본인이 지은 시예요. 이제는 나의 때가 지나갔다고 헛헛한 발걸음을 돌리니 슬픔의 쓰나미로 변한 과거가 등등등 뭐 밑에 쭉 있습니다. 네, 쭉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윤석열님 외 579명이 지금 좋아요를 누른 거죠. 네, 좋아요를 눌렀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다라고 해요. 아까 기사로 좀 다시 넘어가 볼까요? 네, 여기를 보겠습니다. 신 변호사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 좋아요가 눌러져 있었고 윤 대통령이 누른 시간을 보니 새벽 2시였다. 윤 대통령이 그 시간까지 안 자고 있었던 걸 생각하니 여러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신평 변호사는 얘기했습니다. 신평 변호사 윤 대통령의 뭐 멘토라고도 얘기가 됐었었죠. 근데 여러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는데 그럼 왜 좋아요를 어떤 의미로 누른 것이냐? 여길 좀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어떤 의도로 좋아요를 눌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네. 사실 이게 대통령실 관계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윤 대통령 본인 당사자만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김윤영 대변인님. 네. 좋아요를 어떤 생각으로 눌렀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제가 뭐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을 뭐 모셔본 적도 없지만 예전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을 때 돌이켜 보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많은 정보와 많은 보고서가 올라가면 동시에 거기에 맞는 국가적인 결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건 아무도 옆에서 도와주지 못합니다. 많이 외롭다고 느꼈고 대통령께서 실제로 새벽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새벽에 비서관실로도 전화 많이 하셨었거든요. 네. 새벽에도 그거 직접 받으면서 들은 생각이 정말 부지런하고 바지런히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저는 어떤 특정 정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아니라 여야 할 것 없이 대통령이라면 그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낄 거라고 저는 모든 대통령이 다 느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대통령이 느꼈을 거다. 참 그 안에 들어가면은 외롭고 고독한 자리다라고 또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김철현 의원님. 네. 왜 눌렀다고 보십니까?
그 새벽까지 일단 계시면서 심평 변호사하고는 평소에 뭐 여러 가지 교류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페북을 보다가 뭐 이 심평 변호사가 그래도 뭐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멘토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정치 입문하고 대선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조언을 받고 했었잖아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같이 있었지 않을까. 그리고 심평 변호사하고는 지금은 자주 만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통화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이로 됐지만, 서먹한 사이가 됐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이 심평 변호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어떤 잔잔한 애잔한 감정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평 변호사에 대한 애잔한 감정이 좀 투영이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네. 어떤 의미로 눌렀는지는 윤 대통령 본인만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다만 좋아요 하나에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나온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